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절을 빛나게 해줄 광쌤입니다. 벌써 또 광쌤이 선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우리가 지금 선포만 한 10번째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또 다른 산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 수년 동안, 한 10년 동안 계속 주가가 바닥을 기었다가 최근 몇 년간 올라왔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운업과 조선업입니다. 해운업과 조선업은 일단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제 조선업이라는 거는 배를 만드는 회사, 배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해운업은 이 배를 빌려서 혹은 배를 사서 택배처럼 물류, 운송해주는 회사가 해운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사실 해운 쪽에서는 우리가 비행기 쪽에서도 항공 쪽으로 했을 때 항공 여객도 물론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만 물류가 또 비중을 크게 차지하거든요. 근데 해운은 달라요. 해운 쪽이 더 그 물류 쪽이 더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이 폐기할 때쯤 되면 이제 해체업자가 이거를 해체를 해서 폐기를 하죠. 이게 이제 조선업과 해운업의 다른 점. 둘이 배를 가지고 하는 건 똑같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물류 운송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배를 계속 만들어서 건조시켜서 넘겨주느냐, 그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운을 먼저 할 건데, 해운하면 여러분들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이 회사가 망한 지 10년이 안 됐습니다. 2016년부터니까 대략 한 몇 년이죠? 7, 18, 19, 20, 21, 22, 23, 한 7, 8년 됐네요. 7, 8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회사가 제일 컸어요. 해운업에서는 한진해운이 최대 규모였습니다. 최대 규모였는데, 한진해운을 먼저 얘기 드리기 전에 그동안 한진해운 일단 주인도 바뀐 거를 얘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해운업이 언제부터 망가졌는가 이걸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한진해운은 먼저 그 2006년에 원래 이제 한진해운을 경영하고 있던 조수호 회장이 사망을 합니다. 조수호 회장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한진해운 처음에 막 사태 무너질 때 막 전업주부가 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있었을 거고 그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부인 최은영 씨와 두 딸에게 이제 한진해운이 유산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속이 된 거죠. 그래서 유산을 받은 부인 최은영 씨는 국내 최대 해운사였고 세계적으로는 한진해운이 꽤 큰 회사였어요. 한진해운 세계적으로는 7위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맡았는데 그동안 사실 이거를 경영을 관심이 없었겠죠. 어, 남편이 있었으니까 관심이 없었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BDI 운임 한번 이거 보여드리는 건데 이때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신흥 아시아 국가들 떠오른다 뭐 하면서 브릭스, 비스타 이러면서 중국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좀 눈이 많이 돌아갔었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도 최대 수출 국가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도 수출 국가고 다른 국가들도 그러니까 중국 제품 아닌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때 엄청나게 수출을 하면서 해운 물동량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이 한 국가가 해운 물동량을 다 가져가면 다른 국가의 기업들도 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임료라도 높여서라도 계속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DI라고 이 운임료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 보세요. 2006년, 2001년 때만 해도 지금 이게 1000 정도 되죠. 운임료가 1000달러라고 봅시다. 1000달러에서 2006년 때 보면은 12,000달러 가까이 올랐어요. 11,000달러는 넘었죠. 몇 배야? 11배, 12배. 지금 에코프로 같은데? 어떻게 10배, 11배 올라갔는데, 이 운임료 올라갔으면, 이 운임료는, 이때가 제일 피크긴 해요. 제일 피크인데, 해운업 입장에서는 운임료가 올라가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부담은 돼요. 부담이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회원사 입장에서는 배를 빌리는 비용이 또 돼요. 그 빌리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이 운임이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배를 빌려야 되냐요. 근데 이제 BDI 같은 경우는 이 기준으로 해서 배 빌리는 데는 배가 우리도 자동차 리스하거나 기본적으로 할부할 때 보통 5년 맞추죠. 60개월, 5년 정도 맞춥니다. 근데 배는 더 크죠. 그럼 배는 한 10년 정도 맞춰요. 이때 그러면 한진해운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보다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상황으로 중국이 다 가져가니까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BDI 운임료를 더 높은 상황에서 배를 빌리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내려갈수록 BDI 운임료가 내려갈수록 나는 차라리 내려서 배값을 빌리면 되는 거였는데 위에서 지금 계속 주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손실이죠. 네, 그렇게 손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해운업 호황일 때 용선료라고 합니다. 배 빌리는 걸. 용선료를 정말 비싸게, 요거 피크일 때 딱 빌린 거죠. 빌려서 했는데, 당시에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한 얼마 안 됐던 부채 비율이 1400% 이상으로 올라가요. 부채 비율이 1400% 이상이면 망했다 그러고 봐야 돼요. 망했다 그러고 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물론 이제 부인이었던 최은영 씨는 이제 회장이 됐죠. 자기 몫으로 한 200억 이상을 배당과 보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미시적인 부분에서 한진해운 내에서는 제대로 경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운임료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한진해운이 운임료 너무 비싼 상태에서 용선료를 주고 배를 빌리는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16년 여기 똑같아요. 이때 이제 해운 불황이 와요. 6년부터 2007년, 2008년에는 리먼 사태가 있잖아요. 리먼 사태 있고 2016년에 글로벌 원인 폭락인데 이 폭락은 뒤에 얘기 드릴 머스크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머스크가 문제야. 머스크. 머스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양호 회장이 어쨌든 살려보고 싶어서 한진해운 경영권을 인수를 했었어요. 인수를 했는데 최은영 씨 입장에서는 시아주버니가 될 거예요. 시아주버니한테 회사를 팔고 넘겨놓은 거죠. 근데 살려보겠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2016년에 2014년에 인수해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서 2016년 4월에 경영권을 채권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율협약을 신청을 하고 2016년 8월에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진해운이 몰락을 합니다. 지금 뭐 한진그룹 막 초토화되긴 했어요. 초토화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진 사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때 2016년이 중요한데 글로벌 운임이 왜 폭락했냐? 두 번은 머스크예요. 머스크라는 회사가 해운업 1위예요. 해운업 1위인 회사가 야, 또 한진은 저렇게 글로벌 세계 7위인 기업도 저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시장 한번 재편해볼까? 하면서 갑자기 운임료를 엄청 낮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운임료 보이시죠? 2006 여기 12,000이었던 12,000달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운임료가 갑자기 1,000달러도 아니에요.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7, 800달러. 거의 막 우리가 이거를 주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률이 95%에서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한진해운은 이때 여기서부터 배를 빌렸다고 했죠. 이 금액으로. 좀만 더 기다리지. 이때부터 2006년부터 피크 찍고 쭉 내리면서 치킨 게임 아니 이때부터 내려갔고 그리고 이게 아니죠. 머스크는 2016년 이때 제일 내려갔을 때 재편하자. 재편하자. 한진해운도 망가지고 재편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치킨 게임 시작하는데 이거 오른 거는 얼마 안 돼요. BDI 운임료가 올랐을 경우는 올랐던 거는 코로나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후라고 보셔야 돼요. 2020년 그 전까지는 계속 치킨 게임과 들어갔었죠. 이때 치킨 게임을 했을 때 단시 그 좀 운임료들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운임료가 어 당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1톤 차량으로
운임을 해줬을 때 운임료는 25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 해운 쪽에서는 중국 상해에서 유럽까지 20피트 이런 거 큰 거 있죠. 컨테이너 박스 운송료 이거 하나에 운송료 24만 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 차로 가는 거는 25만 원 받는데 중국 상해에서 유럽까지 이 컨테이너 박스 하나 꽉 채웠을 때 25만 원, 24만 원 받는 거 말이 안 되죠. 최저가를 지금 찍었을 때 그래서 치킨 게임을 시작해서 재편하고자 했는데 이 머스크가 사실은 해운업만 있진 않아요. 머스크 그룹은 덴마크의 한 가문이고 덴마크의 GDP 국내 총 생산량이 한 20% 이상을 기록하는 굴지의 기업입니다. 굴지의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성이라고 해야 되나? 한진그룹하고도 비슷한 그게 좀 있어요.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 회사가 머스크 그룹은 석유 기업도 가지고 있어요. 석유 시추하는 것도 있고 석유 시추를 해서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하는 그러면은 해운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기름값이잖아요. 근데 기름을 시추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기름 유통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면은 이 밸류 체인상으로 딱 되죠. 그러면 비용도 최저가로 맞춰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얘네가 시작하는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글로벌 해운사들 몇몇 이때는 작은데도 다 망했어요. 재편을 합니다. 시장 재편 하죠.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자기들은 해운도 가지고 있고 석유도 가지고 있고 밸류 체인상으로 육상까지 가져가겠다 했는데 한진그룹이 자세히 보면 비행기 대한항공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뭐 저비용항공사들 막 있죠. LCC 애들도 있고 대한항공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래 배는 한진해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육상으로는 한진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메리츠 금융이 얘네 거예요. 금융회사도 있어요. 그- 보면은 머스크가 꿈꿨던 자기네 가문 그 기업 비전은 한진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다 한이 났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대한항공도 보면 막 싸웠잖아요. 싸우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경영을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한진그룹은 대학교도 가지고 있어요. 인하대학교, 인천 하와이대학교 줄임말 인하대학교. 거기에 옆에 있는 정석항공고등학교 가지고 있죠. 한국 항공대도 얘네 거 아닌가? 아무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대단하죠. 정말 큰 그룹인데 이 형제의 난들만 아니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얘네가 머스크가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저희 글로벌 7위였는데 글로벌 1위까지 올려놓을 수 있었지. 참 아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운 시장도 재편이 됐죠. 물론 이제 한진해운을 당시에 야 이거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거 망가뜨리겠냐? 이거 무너뜨릴까?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채권 쪽에서는 이 회사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채권 투자 결국엔 망하면서 휴지 조각이 됐죠. 주식도 휴지 조각 되고 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이런 사태. 이게 불과 근데 2016년이라서 2017년에 이제 제대로 이제 법정 파산 선고가 나온 거고 16년, 17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10년도 안 됐죠. 이런 것도 해운업의 역사가 있었다. 이 일 있고 나서 이제부터 코로나 터지고 그 뒤부터 BDI 운임료 올라가니까 다시 올랐잖아요, 이때. 2021년, 2022년 BDI 계속 치솟 오르니까 해운업들 주가 계속 올라갔죠. 아쉬워요. 몇 년을 더 버텼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은 이렇게 보시면 사이클이 있어요. 해운업이 불황이면 선박 수요도 감소하죠. 해운업도 당연히 불황이고 조선과 해운업이 이렇게 사이클을 같이 움직입니다. 선박 수급이 감소를 하고 운임 상승하고 지금 다시 BDI 운임과 이런 것도 올라오니까 해운업이 호황을 경험을 하고 선박 수요가 증가를 하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이 오고 선박은 다시 또 공급 과잉이 오면서 운임은 하락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런 큰 사이클이 옵니다. 사이클이 오는데 지금은 호황이라고 볼 수 있죠. 선박 수요도 증가를 계속해요. 더군다나 제가 나중에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조선 쪽은 친환경 쪽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 선박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선박 수주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호황 시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뤄드렸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가격은 주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운업을 보면 H&M 그리고 SM 그리고 페노션, 흥하해운, KSS 이렇게 있습니다. 해운업들도 한번 쭉 보시는 게 좋겠죠. 보시는 게 좋은데 해운은 또 이 BDI 운임료가 올라갈 때마다 또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오긴 해도 이게 또 정점 찍고 얘네들이 배를 또 10년치 또 빌릴 때 이제 10년 다 돼가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는데 또 그때 또 운임료로 빌렸으니까 2026년쯤 되면은 또 10년 다 돼가죠. 그리고 배 교체 시기가 또 계속 와요. 그러면서 운임료가 높았을 때 또 이르면 적자가 많이 나겠죠. 근데 지금 보면 해운업들이 어, 여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해운이 살면은 그래서 그 한진해운 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죠. 그 당시에 해운업을 살려야 이 항만에서 교역들 많이 일어나고 컨테이너 박스로 움직이면서 이제 기업들 수출도 많이 수입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해운 살고 선박 조선소 살고 다른 기업들도 살고 수입 수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뭐 흑자든 적자든 아무튼 수입 수출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러면은 경기도 살아나고 그런 게 있어서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운업 나중에 제가 한번 뭐 항공업도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항공업도 무조건 살려야 되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 기업들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돈을 투입해서 특히 그 산업은행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거나 채권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결국 정부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투입해서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진해운도 살아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어서 했죠. 망하고 없어졌습니다. 우리 이제 추억 속에 기업이 됐죠. 오늘은 해운업, 다음 시간엔 아마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 드릴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도 또 삼보 하죠. 네, 마지막으로 제베아투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제베아투!